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더 탐나는 거는 김성태의 진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은 다 자기 진술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안 쓰였는데 김성태의 진술은 이화영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화영보다 훨씬 더 탐나는 회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됐을 때 사실 자기 옛날에 수사 받을 때도 김성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검사들이 좀 구원이 많았어요. 뭐 그런 얘기 됐거든요. 검사들이 지독하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힌 검사들을 내가 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혼내주겠어라고 김성태 입장에서는 말 바꿔가지고 아 그래요 맞아 내가 지금 술 마시고 헛소리한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한 진술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박상용 검사님은 살이 한 15kg 빠졌습니다. 정말 수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용이 편드는 게 아니고 저 검사 편 절대 아닙니다. 저도 검찰에 검찰만 나와도 사지가 떨렸던 놈이에요. 저도 안에서 있을 때 유서도 몇 번 썼고 근데 뭐 그들도 자기들 입장이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정말 검찰이 무서워서 유서까지 썼대요. 사실 김성태 전 회장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폭 출신이잖아요. 전주 나이트파 뭐 어디서는 두목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전주 나이트파는 뭐 전주 월드컵파하고 더불어서 그 지역이 양대산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 조폭 출신인데 그런 사람도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이번 말고 전에 그러니까는 그 붙잡혀 들어왔을 때 그 전에 검찰이 무서워서 유서까지 쓸 정도로 정말 살벌한 수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검찰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검사들은 자기 직업으로서 수사를 뼈빠지게 한 거다. 그러니까는 박상용 검사가 살이 15kg나 빠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회유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조특위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 정치 성향까지 아주 쿨하게 밝혔습니다. 저 평생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포장마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파출소까지 갔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자, 김성태가 저렇게 나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너 국힘 지지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 평생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노무현 욕하는 사람이랑 싸우기까지 했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은 자, 검찰 수사가 주가 조작을 봐줬다. 주가 조작을 봐주는 대가로 당신이 지금 대북 송금에서 그렇게 방북 대가라든지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든지 이런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는데 김성태 얘기가 뭐예요? 아니 봐주기 뭘 봐줘. 감사들이 얼마나 악랄했는데 내 주변 사람은 17명이나 구속시키고 내가 수사받다가 정말 유서까지 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속한 수사를 받았는데 뭘 봐줬다고 봐준 대가로 그런 진술을 했다고 그래. 라는 게 지금 김성태 지금 진술인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마저도 이렇게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데 참 누구랑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남욱, 명색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검찰 프레임에 끌려다녔다. 이러고 지금 말을 조변석기 하듯 지금 바꾸고 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하나하나 낱낱 지금 깨드릴 텐데 김성태는 어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런 서슬퍼런 상황에서도 술 안 마셨다. 박상용 검사는 15kg나 살이 빠지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 자, 오죽하면은 법조계 안팎에서 야, 변호사보다 원칙 있는 조폭이 낫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김성태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게 뭐 박상용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미 뒤집어 봤자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 있고 그걸 뒤집는 거는 사실 역사를 통틀어 왔을 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얻을 이익도 없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왜? 자기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이득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뭐 10명 넘게 구속이 됐고 탈탈 털렸는데 뭐하러 진술을 바꾸냐? 그런 거죠. 자, 민주당이 그나마 이 국조 측에서 딱 하나 건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은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재명 대통령 본 적도 없고 상대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공모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유일하게 만세! 자,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공범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무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자, 대법원 판결문에 자, 김성태 회장이 이번에 나와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 뭐 공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방북 비용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거 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인데 거기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판읽기니까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김성태 증언이 이화영 1심 판결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영에게 스마트폰 비용 대납 500만 달러 이거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냐? 라고 수차례 물었고 당연히 그쪽이 어디겠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말씀드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자, 김성태 입장에서 김성태 기업인입니다. 자, 기업인이 대가 없이 아무런 보장 없이 이화영이 뭐가 예쁘다고 그 돈을 갖다가 800만 달러, 지금 100억 넘는 돈을 북한에 보내겠어요. 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하니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김성태가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이 다 판결문에 박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북비용 이번에 국조 측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것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으로 300만 달러 지급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본 적 없다라고 하면서 공모관계를 부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 그 내용 판결문에 있어요. 자, 1심에서 이화영 2심에서 어떻게 했냐?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당신이 민주당 대표였죠. 판결에 났던 시점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2차례 통화했다라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2차례 통화를 했었냐? 자, 첫 번째 통화는 이때 있었습니다. 자, 북한 측하고 이제 그 경제협력 협약식 그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원탁 사진. 2019년 1월 저녁 자리에서 함께 있던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그러니까 김성태한테 전화를 바꿔줬고 이화영의 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누구였다? 이재명.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이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통화. 같은 해 7월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북측에 건넨 뒤에 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 이 대표한테 김성태가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라고 통화를 한 내용이 저렇게 박제가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을 모른다도 아니고 얼굴을 본 적 없다. 뭐 얼굴 봤다라는 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 보고 같이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뭐 했다. 라고 공소가 제기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로 순차 공모라고 하거든요. 자, 아까 이제 그 통화 내용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1심 재판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고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접촉의 편린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그게 모여서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나 공모 안 했어요라고 해서 법원이 그래 공범 아니네 이재명 무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순차 공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범이 있으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회합을 해가지고 수덕 속에서 공모를 할 수도 있지만은 고급 범죄는 그렇게 원시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이 사건에서는 누가 중요한 매개가 되겠어요? 이화영.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얘기하고 이화영은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이 대북 관련 사업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런 구조로 해서 순차 공모한 공소장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김성태가 나 지금 뭐 공모한 적 없어요. 이재명과 공모한 적 없어요. 뭐 얼굴도 본 적 없어요. 라고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게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공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판해야죠. 이 공소치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김성태 말대로 공모를 안 했는지 지금
이재명하고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이인지 그 여부조차도 가릴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재판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승자박성의 지금 국정조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해도 술자리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입증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열리지 않겠지만 누구 재판이 열리냐? 이화영 재판. 이화영 재판 중요한 거 남아있어요. 뭐냐면은 수원지검, 수원지법에서 위증재판 남아있습니다. 뭐가 위증이냐? 이화영이 법정에서 술 마셨습니다. 연어 술자리 있었습니다. 라고 한 그게 위증으로 기소가 되거든요. 그 위증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판읽기로 알려드렸었는데 이 사건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은 증인 채택을 하면서 지금 중요 증인인 박상용 검사도 빼버리고 설주환 변호사, 그때 배석했던 설주환 변호사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어떻게 했냐? 아, 내 재판부 이거 못 믿겠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해외 순방에서 그 기사를 갖다가 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검사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자체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 송병훈 재판장도 좀 뜨끔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검사들이 세게 나오니까 뜨끔했는지 증인 신청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 설주환 변호사, 김성태 전 회장 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국민참여재판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불안한 게 빨리 그 전에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게 재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또 공소 취소한다고 쓰지 않을까? 그거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화영의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계획이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증인들 박상용 그리고 설주환 그리고 김성태까지 다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고 그리고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될 것 같다? 휴재 날 것 같다. 지금 보셨잖아요. 국조특위, 민주당이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법정을 열다시피 한 국조특위에서도 결국 뭐만 입증이 됐다? 술자리는 없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국민참여재판 결과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